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금원시 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위기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원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45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책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일시적인 미국 증시 상승, 네, 여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주 적나라한 현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 뉴스, 국제경제 보시면, 네, 자, 중국 얘기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제임스 블러드, 지금은 교수님이시죠. 지금 연준에 금리 인상할 것 같다. 교수 하시면 계속 교수 하시지 자꾸 왜 참견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엔비디아 오늘 저녁에 상황 잘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브릭스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아마 이제 전체 회의 뭐 할 것 같아요. 그 좀 지나고 나서 요 영향력이 얼마나 끼치는지 한번 잘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위워크 끝내 증시 퇴출. 네. 이게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죠. 잘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해외 증시죠. 해외 증시. 지금 보통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도 그렇고요. 중국 전기차는 거의 다 망해가고 있고, 네, 지금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 환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상.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잘 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나이키 얘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주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땡처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똥나무 언니, 항상 뒷북을 많이 치는 언니죠.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가,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황은 일시적인 이제 반등이 끝나고 본격적인 이제 폭락이 시작이 될 때가 됐다. 여러분 대비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현재 이제 주가 상황을 보면, 자, 다우 선물은 약세, S&P 500도 크게 세지 않고요. 지금 나스닥만 지금 빅테크 위주로 조금 반등이 좀 센 모양이고, 러셀 2000도 약세. 자, 빅스는 좀 약세고요. 독일이 약세죠. 네. 이럴 수밖에 없어요. 독일은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이런 게, 그래서 유럽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 계속해서 제가 경고를 날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혼조세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워크 월봉을 보시겠는데요. 네. 지금 현재 주가는 0.12달러. 그래서 지금 1.2달러, 1달러 밑에가 온 게 3월 달이에요. 네. 여기에 의미하고 있는 거는 위워크라는 해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공유, 부동산이죠. 결국엔 출발은 좋았는데요. 자, 금리 뭐예요? 인상 덕분에 이렇게 된 겁니다. 완전히 상장 폐지로 사라지는 거죠. 앞으로 이런 회사들이 더 많이 증가할 것이고, 위워크는 그래도 등치가 큰 놈이죠. 결국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상장 폐지 이슈는 더 증가할 것이고, 이런 상황들을 체크하시고요. 어제 나이키도 설명을 드렸는데 갑자기 땡처리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 엄청난 수십 년 동안의 상승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거품이 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엄청난 폭락을 했고요. 그때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죠. 그래서 엄청난 대세 상승 이후에 하락, 반등, 현실 부정하다가 지금 폭락하고 있죠. 이게 이제 앞으로의 모든 주식은 이런 경로를 그릴 것이다. 지금 몇몇 주식만 갖고 지금 널뛰기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목매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근데 그런데 투자 잘해서 수익 나는 거는 저는 뭐라고 안 그래요. 그건 실력이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다 이런 흐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꼭 명심하면서 시장을 봐야 된다. 예. 이번 주 아주 폭락을 하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예. 작년 9월, 10월 달 저점이 이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 파동이 뭐다? A파, B파, 그 다음에 이제 킬러 C죠. 예.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그러면 문제가 뭐가 문제냐? 예. 뭐가 문제냐?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는 거죠. 아. 그래서 만약에 나이키에 투자했다? 빨리 나와야죠. 반동줄 때나 고점 이때 팔고, 그죠? 네. 이거를 뭐 계속해서 자, 이런 기조. 강세장이라는 자, 반등시 매수라는 이런 기조에 세뇌가 되면 이거 못 팔아요. 계속해서 내려갈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의 상승한 이 고점이 돌아오려면 네, 앞으로 어떻게 되죠? 경제가 예. 무시무시한 경제의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경계를 하는 거죠. 경고도 하고. 그러면 지금 모든 강세론자들은 예, 완전히 저쪽에 가서 손 들고 벌 서야 됩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예, 그게 문제죠. 예, 그게. 자, 그 다음에 뭐냐. 푼라코라고. 얘도 신발 회사인데 어제 28% 빠졌어요. 28%. 예, 보실래요? 월봉? 이래요. 얘는 전 저점, 네, 팬데믹 저점까지도 이탈했습니다. 자, 16달러죠.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얘도 1달러 근처에 가면 뭐가 나올까요? 상장 폐지 이슈가 나올 겁니다. 예, 얘는 6달러까지, 2008년 서프라임 때 6달러까지 갔다가, 네, 이제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게 수두룩 뻑적하다. 근데 이런 정확한 팩트는 얘기 안 해주고, 맨 올라가는 얘기만, 예. 근데 안 속죠. 거기 속으면 바보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팩트를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28% 빠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예. 갭으로 떨어지면서 그냥 대량 거래 터진 거죠. 예. 한 번 더 있었고, 앞전에 5월 달에 두 번째 이런 거.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네, 본격적인 경기 침체 사인과 실적이 확실하게 이제 무너지는 게 보여지면 어떻게 될까? 예. 그래서 다분히 어제 엔비디아도 약간 조작의 냄새도 보이는 게 사실이다. 예. 자, 그게 아니라고 막 반박을 하는데, 자, 나중에 결과가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드린 이런 현상들,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현상들, 나이키, 자, 위워크,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간다? 못 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 보시면, 어제 경제 그 발표에서, 자, 유럽, 독일과, 유로, 자, 여기 보면 구매자 관리 지수 나왔죠. 프랑스도 그렇고요. 다 50 다 미만입니다. 안 좋죠. 독일 제조업은요, 39예요. 예. 심각하죠. 이거.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여기 보시면, 예, 제조업 구매 47이에요. 무슨 뜻이죠? 예전은 이제 폭망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데 증시가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진짜 개구라 뻥입니다. 간다는 거는. 네. 그래서 지금 모든 그 강세론을 주장하는 애들은 근거가 뭐냐? 앞으로 이제 좋아질 것이다. 좋아지긴 개뿔 뭐가 좋아져? 지금 하나도 좋아지는 게 없는데. 보세요.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잖아요. 이게 좋아지는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죠? 여기 자, 팬데믹 상황까지 지금 연출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유념하시고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요게 자,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여부 그거를 확인하시고요. 자, 독일도 그렇습니다. 독일은 더 처참하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럽이 잃어버린 10년, 20년 오지 않을까. 39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아주 처참합니다. 처참해. 네, 그래서 자, 팬데믹 때 이게 얼마냐면 여기 보시면 네, 34까지. 자, 그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주식 상승을 얘기한다는 거는 그거는 예, 진짜 어불성설이죠.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의 중소형주는 자, 80% 빠진 상황에서 살짝 반동지고 지금 다시 폭락하고 있죠. 16.8%.
지금 어제 조금 올랐는데 지금 시간에서 이 정도 0.9%. 예.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이 남아 있고요. 자, 은행주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계속해서 폭락 진행 중이죠. 은행 위기.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커다란 트리거는 신용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신용 위기. 예. 그래서 요게 한번 터지지 않을까. 연준이 이번에 막을 수 있을까 이거? 네, 저는 퀘스천이라고 보고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KRE도 보면 지금 10% 넘게 빠졌습니다. 예, 그냥 반짝이에요, 반짝. 그래서 팬데믹 저점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본다? 예, 그래서 중소형주, 은행주는 일단 끝났고요. 자, 대형주가 문제인데, 자, 대형주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애플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래량이 안 받쳐줘요. 상승을 할래도. 자, 시간에도 0.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빨로 지금 살짝 올라가는 건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뭘 본다? 대장을 보시라. 대장을 보면 앞으로 주가의 방향을 알 수가 있다. 자, 호주 달러죠.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이게 왜 위험하냐? 예, 작년 10월 달 저점. 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저점이 호주 달러가 붕괴가 되면,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이 저점이 붕괴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만 조금 개기고 있는데, 자, EM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EM은 똑같아요, 흐름이. 자, 이런 상황들. 그래서 앞으로 호주 달러를 잘 보시라. 코스피를 보시려면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달러 인덱스 다시 1.3에서 양봉이 생기고 있고, 자, 여기 보시는 대로 1.4 정도, 104죠. 1.4가 아니라 104. 그러면 자, 104가 넘는 상황도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5, 그 다음에 이런 상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달러 인덱스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일시적 강세 위험. 이게 뭐냐면 갑자기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갑자기 튀거든요. 그래서 지금 103에서 머물고 있고, 자, 104, 105 넘는 여부가 중요하죠. 자, 뭔가 지금 네, 움직임이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동네 고양이 애들이 지금 전쟁 중인가 봅니다. 야옹야옹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튼 잘 좀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로도 보시면 지금 약세죠. 유로 RSI를 보시면 주봉에서 49인데 이제 약세에 접어든 거예요. 그러면 자, 2021년 1월달 고점으로 해서 자, 하락 반등이 주고 지금 내려오는 약세의 모양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럽은행은 미국 은행보다 안 좋고, 유럽 경제 아까 보셨죠? 네, 확실하게 나온 겁니다. 이거 네, 독일 PMI 완전히 지금 네, 경제 위기급으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집중을 해서 유럽발 경제 위기 분명히 오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죠. 자, 유럽에서 폭삭이 나오든 중국에서 무너지든 일본이 완전히 달나라 가든 뭔가 큰 일이 터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보시라.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네, 모든 주식 시장이나 모든 거품은 다 걷어지는 그 시기가 올 겁니다. 아마 연준이 아니면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아마 노리지도 않을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달러 위안은 살짝만 내려오는 상황이고, 얘도 금융 위기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5월 달부터 심상치가 않다, 조심하자,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그런데 중국은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그러니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요.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본다? 예, 8 위안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동으로 1파, 2파, 지금 3파가 진행 중이고요. 네, 앞으로도 상당히 전 세계적인 문제를 일으킬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잘 좀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엔화입니다. 엔화는 왜 대재앙급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리가 마이너스고요. 부채가 세계 최고고, 그 다음에 중요한 10년물 국채에 지금 컨트롤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엔화가 튀기 전에 만약에 많이 튄다라고 하면 미국 국채도 매도할 것이고, 앞으로의 상황은 진짜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다. 그래서 안드로메다나 달나라까지 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율을 보니까.
조심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네. 지금 그 오염수도 지금 방류를 하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나라예요. 사실 그거는 비용만 조금만 들이면 되는데 그 비용을 아끼려고 전 세계에 뭐를, 네, 환경 테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쟁을 일으킨 것보다 더 나쁜 아주 인간들이죠. 그럼 결국엔 인과응보라고 그 대가를 반드시 받을 겁니다. 예.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신호 계속 뜬다고 말씀을 드렸고, RSI 월봉에서 48이니까 얘는 반드시 내려온다. 판단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풍덩 빠지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잘 보시고, 자, 유가입니다. 유가가 갑자기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자, 앞으로 유가의 동향을 잘 보시고, 만약에 유가가 이런 침체의 어떤 시그널들이 나온다라면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제가 말씀을 드린 유동성 확대와 축소가 정확하게 일어나고요. 지금, 네,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 몇몇 주식만 지금 이런 거예요. 네, 다 무너지는 상황이죠. 예, 아까 미국 주식, 대표적인 주식들. 자, 이거 보세요. 하락, 반등, 이거 내려오는, 이거. 네. 이게 $10,000는 당연히 붕괴가 되고요. 제가 보는 팬데믹 저점 $4,000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은 녹록치가 않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국채 10년물. 자, 어제 누군가는 샀는데, 누가 샀어요. 그죠? 딱 표신하게. 그렇지만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다.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국채 10년물, 그 다음에 국채 3개월, 정책금리 반영, 자, 2년물 좀 내려왔죠. 5년물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30년물, 네, 많이 내려왔죠. 그러면 누군가 산 주체가 누구냐? 예, 그거를 잘 봐야 되겠죠. 나중에 시간 지나면 나옵니다. 그 상황들을 체크 좀 하시고요. 문제는 이제 금리 차인데 좁혀질 생각을 안 하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 자, 10년과 2년 마찬가지, 30년과 5년. 그래서 이 역전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길게 가져가면 갈수록 경제는 더 나락으로 갈 것이다. 경제는 더 나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S&P 500이 이렇게 상승을 했고 경제가 괜찮을 거야라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아주 무식한 그런 생각들이 이제는 반영이 될 것이다. 왜? 시장이 이제 신뢰를 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정상화되면서 모든 자산 시장들은 폭락을 할 것이다. 그래서 증시가 버티는 것도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무시무시한 하락이 기다리고 있다. 대비를 철저히 하자. 예. 그래도 오늘 어떤 새끼 또 와갖고 뭐 대방 뿌리니 뭐 별 개지랄 떠는데 여러분들, 예, 포지션은 각자 자유입니다. 투자하는 거는. 네. 반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내려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반대로 하는 숏 포지션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연습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역전 현상이 급격히 줄어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뭐 있어요? 뭐가 있죠? 첫 번째, 장기금리가 지금 고금리고요. 자,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단기금리 내려오는 상황. 그런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죠. 단기금리 내린다는 얘기는 네, 뭔가 위기가 생긴 거예요. 연준에서.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체크 하시면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는 거죠. 네. 자, 다우지수. 다우지수는 네, 나스닥하고 좀 틀리죠. 거기에는 엔비디아가 없으니까. 예, 지금 연봉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에서 3만선, 60개월 선이고요. RSI 54, 이거 잘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시고 얘도 13년 동안의 상승을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고, 자, S&P 500 빅스입니다. 자, 지금 16.98, 17 정도인데 현재 이 위치가 진짜 애매하죠. 예. 자, 무슨 얘기냐? 자, 오르고, 자, 내리는 와중에 얘가 올랐죠. 자, 그 다음에 얘가 폭락을 하면서 빅스가 엄청나게 솟았죠. 자, 그 다음에 역사적 고점에서 지금 내려오는데 얘도 올라왔죠. 자, 그래서 이 반등이 나오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다시 올라갈 준비하고 있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빅스를 잘 보자.
빅스가 뭐죠? 풋 옵션입니다. 풋 옵션 쪽에서 계속 강화하는 모습이 나오면 요게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S&P 500 월봉에서 다시 베어리시가 아니라 베어리시 맞는데 다클라우드 카바 조금 이제 지금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죠. 그렇지만 RSI 잘 보자. 지난달보다 지금 57로 내려왔다. 요 상황 잘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S&P 500 주봉에서 자, 여기 데드 크로스 이후에 자, 반등이 좀 세게 나왔고 지금 하락하다가 지금 다시 양봉이 나오고 있죠. 보이시나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이 중요한데 급락 예정. 그게 뭐죠? 두 번의 경험이 있었어요. 미래. 그러면 앞으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얘는 대략 한 2000에서 1500 정도 사이까지 열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건 반드시 시연이 될 거고 아까 증거들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나스닥입니다. 자, 나스닥도 지금 행잉맨 패턴으로 돼 있고 다클라우드 카바. 그래서 장악이 아니라 다시 조금 모양이 변했지만 자, 이달 끝나는 상황을 좀 보시고요. 자, 지난달 64 RSI 현재 61이죠. 그래서 앞으로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자, 보시면 지금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과매수에서 내려올 때 자, 숏 포지션 취했죠. 반등 시 뭐예요? 자, 주식 같으면 반등 시 매도고요. 그 다음에 숏 포지션은 또 구축해도 되겠죠. 조금씩 연습을 해 보세요.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인데 7월 19일 고점에서 쌍봉을 치고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이 됐죠. 자, 그러면 이 패턴이 뭐냐? 헤드 앤 숄더가 되겠습니다. 자, 헤드 앤드 자, 왼쪽 오른쪽 어깨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야, 이건 뭔가 조금 지금 쎄한데 그러면 이만큼 자, 이게 만약에 패턴이 완성이 되면요. 자, 이런 형태로 갈 것이다. 당연히 만성까지 가죠. 자, 왜 그러냐? 여기가 올라가다가 자, 요런 형태로 만들고 요렇게 만들다가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붕괴하면 여기가 이제 15,000원 정도 되거든요. 15,000. 여기. 지금 현재 15,316이죠.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 말씀드렸죠. 요거. 자, 38%, 50%, 그 다음에 얼마? 61.8%. 거의 61.8% 온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자, 요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무슨 패턴? 헤드 앤 숄더 패턴. 하락 확률 얼마?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 본격적인 뭐가 되는 거죠? 폭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좀 지나고 다음 주부터 해서 아마 저 잭슨홀 미팅 이후에 지금 엄청난 하락이 예고되어 있지 않나. 이것도 지금 엔비디아 빨로 올라간 거예요. 엔비디아 빨로. 원래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자, 15,400인데 여기가 고점이 얼마냐면 15,340. 거의 60% 정도의 되돌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시장을 잘 보시면 좋겠고요. 자, 무슨 패턴? 헤드 앤 숄더 패턴 오늘 말씀을 드린 거죠. 잘 좀 보시고. 자,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이죠. 또 다시 또 각도 얘기 좀 해야죠. 자, 연준이 돈을 엄청 풀면서 금리 인하하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하면서 내렸습니다. 그대로 그 각도대로. 그 다음에 아니야, 이제 금리 인상 못할 거야. 그래서 유동성 공급은 안 했지만 남아있는 유동성 밀어 올렸고요. 그래서 고점은 돌파 못했죠. 그대로 요 각도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6,800에서 한 4,000 사이에 내려올 모양. 역사적인 하락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2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지금 대기하고 계셔야 된다.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물론 갈 수도 있어요. 강세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연준이 돈을 더 찍고 막 금리 팍팍 내리고 막 이렇게 하면 돈 날아갈 수 있는데 과연 그걸 할 용기가 있을까?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아무튼 상황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금원비죠. 얘도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은값이 세진다는 얘기죠. 네, 비율이. 그래서 얘는 40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재밌는 거. 아까, 자, 달러 플러스였죠. 금도 현재 플러스, 이거 현물이거든요. 자, 선물이 있고 현물이 있는데, 저는, 주중에 화목은 현물을 보여드리고, 예, 월수금은 제가 선물을 보여드려요. 좀 차이가 있어요, 가격이. 그래서 지금 1919달러, 20달러 정도 되는데, 달러 보시면요. 예, 플러스죠. 예, 플러스 0.2죠. 자, 금도 플러스 0.2예요. 네.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지금 계속해서 금 쪽에 돈이 계속 몰리고 있는 현상이에요. 왜? 얘가 안 내려오니까. 파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만 오면 다 사요. 신기하죠? 그럼 앞으로 뭐의 시대가 온다? 당연히 금의 시대가 오는 거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실물 금은을 조금씩 준비하자. 장기간 준비하면 이런 엄청난 폭등을 맛볼 것이다. 지금 조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900달러인데 제 예상은 자 4000부터 시작합니다. 자 4000에서 얼마? 3만까지. 그러면 현재에서 몇 배? 약 한 15배까지도 갈 수 있다. 근데 그게 현실화 될 것이다. 앞으로 장장 10년 동안. 그러면 금값이 튄다는 얘기는 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안전이라는 겁니다. 안전. 네, 안전. 네,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금값이 튀는지도 잘 보면 현재 안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뭔가가 무시무시한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물 금을 준비하시라고. 실물을. 그냥 종이금은 자꾸 질문이 뭐냐. 왜 종이금 얘기 안 하냐. 왜 투자 관점으로서 얘기 안 하냐. 얘기하잖아요. 그건 질문하는 사람들이 제 영상을 꼼꼼히 안 봐서 그래요. 꾸준히 안 보고. 종이를 하지 말란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2000달러 넘으면 무조건 따라 붙으라. 투자 관점에서 연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2000달러. 그러면 만약에 2000달러인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 금 요거 ETF 요거 매수매도 하면 세금이 붙기 때문에 국내 ETF나 ETN을 하시라고 말씀까지 드리고 있죠. 어디 가서 찾아보면 돼요? 네, 네이버 증권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ETF 하지 말란 얘기 안 했고, 자, 주력은 실물 금은을 소량씩 뭐 한돈 1g, 10g씩 꾸준히 모으시다 보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만 달러 간다. 이게 엄청난 효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의 축적이 아니라 뭐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공황에 대한 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오르고 금 오르고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는 제 채널에서만 얘기합니다. 달러 오르고 금 오르고 제 채널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판단하시고요. 그럼 은은 자, 몇 달러? 제가 27달러 말씀을 드렸고 30달러 돌파하면 네, 연습해 보시라고. 실물 금은이 쌀 때 사두면 네, 특히 코인 위주로 좀 사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든 잘 살아남으시길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보시고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자, 유가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이런 상황들 보시고 특히 달러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적인 상황은 뭐냐. 이런 주식에 휘둘릴 게 아니고요. 그죠? 뭐죠? 이런 경제 상황을 잘 보자. 독일 다 망했어요, 지금. 미국도 지금 망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 그래서 어떻다? 이 경기들.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이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데도 계속 좋다고 떠드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디레버리징, 부채 청산의 시기고요. 대세 하락으로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들어가지 말자. 내가 엔비디아 잡았어. 그럼 먹어야죠. 그런 거는. 그래, 내가 먹지 말라고 얘기했나요? 그걸 뭐 강력하게 뭐 사라 마라 그렇게 할 처지도 아니지만, 그래서 각자 포지션대로 가는 겁니다. 이거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공부하면서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하는 거고, 제 영상은 참고만.
썸네일 살벌하다고 그걸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